그래서 여기 지금 돼지고기 대신에 저는 카레 400g 요거 한 판을 쓴 거예요. 요거 한 판을 쓴 거고, 그리고 토마토 큰 거 4개라고 돼 있잖아요. 토마토 큰 거 4개인데 지금 얘 작죠? 그래서 요거보다 더 크게 주먹만한 거 4개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 사이즈로 하실 것 같으면 6개 정도 넣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완전 완숙이죠. 조금 덜 익은 푸른푸른 토마토보다는 이렇게 빨갛게 익은 거, 약간 완숙. 그래서 토마토 가격이 지금 많이 비싸니까 이거는 그냥 어차피 카레에 들어가는 거라서 뭐 주스용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조금 저렴하게 판매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토마토를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파 2개, 당근 2분의 1개. 근데 이게 2배라면 양이 엄청 많으니까 그냥 원래 정성 레시피대로 하셔도 돼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한번 놔뒀다가 이거 어떻게 하느냐, 냉동실에 얼리세요. 그냥 해가지고 그대로 넣어놨다가 해가지고 냉동실에서 자연 해동해가지고, 알겠죠? 자연 해동해서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파프리카 빨강 노랑 다 제가 준비해왔고, 그 다음에 고형 카레 5조각이 들어가는데, 고형 카레는 제가 요거 해보면은 4조각밖에 안 들어있어요. 4조각 들어있고, 이게 110g 정도, 105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2배로 할 거라서 이거를 2개를 쓸 거거든요. 2개 해가지고 10개를 좀 쓸 거거든요. 쓸 거라서 나중에 뒤에 가서 이것도 계량하는 거 조금 더 설명드릴 건데, 이게 이제 다른 가루 카레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얘는 다른 가루 카레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거는 그냥 그거 고형 카레만 들어가는데, 이 카레가 좀 브랜드가 맛있거든요. 맛있어서 요거를 제가 공동 구매를 했었는데, 이게 매운맛도 있고 순한 맛도 있고 아주 매운맛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매운맛 쓰는데 맛을 보시면 알겠지만 토마토 들어갔잖아요. 맛을 중화시켜요. 그래서 많이 맵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맵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의 아이가 만약에 엄마가 만든 깍두기 정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만약에 우리 애가 매운 거 진짜 못 먹어요 하면은 이 브랜드 카레에서 그냥 순한 맛으로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소금, 후추 간을 하시는데, 카레 자체가 이렇게 좀 짭짤하니 맛있는 카레라서 굳이 소금, 후추를 먼저 넣지 마시고요. 맛을 보고 괜찮아 그러면 생략하시고, 난 조금 더 감칠맛 있게 맛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송화소금 있죠. 저는 이제 그거 맛 간할 때, 나물할 때, 계란 찍어 먹을 때 이 소금을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 티스푼으로 조금 넣어가지고 간을 맞추시면 되고, 후추는 제가 요리 선생님한테 갔더니 요리 선생님이 순후추를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후로 순후추를 조금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갈아서 쓰는 후추는 좀 있어빌리티한데 향이 너무 강해요. 맛도 너무 강하고, 그래서 그냥 요 순후추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거 밑간을 돼지고기 아니고 닭가슴살 한다고 그랬죠. 요거 보시면은 이게 손가락 마디 크기 정도 돼요. 요 정도 마디 크기. 너무 크면 또 먹기가 애기들이 힘드니까, 그래서 손가락 마디 정도 크기에 요 정도로 이렇게 썰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400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닭가슴살은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해두고 채소는 깍둑썰기로 썰어주세요. 채소가 지금 양파가 제가 2개라서 4개 들어갔는데, 양파도 보시면은 제가 거의 이 깍둑썰기 한 요거 닭가슴살 크기 비슷하게 맞췄어요. 요렇게 썰어요. 이렇게 썰어주시고, 파프리카도 그렇게 썰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토마토 손질할 때 토마토를 제가 미리 다 지금 시간 관계상 3가지 손질을 해야 되니까 손질을 해가지고 왔어요. 해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손질하냐면, 이건 이제 과일, 채소, 세정제로 깨끗하게 농약이라든지 이런 잔류물을, 흙먼지 잔류물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여기 꼭지 있는 부분 있죠? 꼭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요. 그래야 껍질이 잘 벗겨지거든요. 꼭지 있는 부분을 껍질을 이렇게 잘랐죠. 이 상태에서 껍질 안 뜯어지거든요. 안 뜯어져서 여기 제가 지금 프라이팬에 물을 받았는데, 일단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이런 프라이팬이나 집에 있는 그런 냄비 같은 데 있잖아요. 물을 반 정도 받아요. 토마토가 잠길 정도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물을 받고 이 물을 끓여요. 그럼 이 물이 이제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토마토를 넣어요. 토마토를 넣어가지고 삶으라는 게 아니에요. 토마토가 조금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벗겨 놓잖아요. 그러면 지가 스스로 이렇게 살짝 벗겨지는 타이밍이 보여요. 그러면 익었구나 생각하고 꺼내서 이제 껍질을 까면 되는데, 내가 그거 깜빡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그거 놔둬버렸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 들어가가지고 얘를 토마토를 그거 이제 녹여서 토마토를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으깨가지고 먹을 거기 때문에 토마토가 좀 많이 삶아졌다, 그 망한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토마토 손질법 아시겠죠?
오늘 들어가는 토마토는 싹 다 이렇게 제가 다 손질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 첫 번째 카레, 토마토 카레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웍에 포도씨를 넣고 그 포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웍은 이 냄비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뒤로 좀 뺄게요. 잠시만요. 어서오세요. 지금 토마토 카레 하고 있습니다. 이 냄비 이름이 웍이거든요. 그래서 이 냄비에 토마토 카레를 만들 건데 웍에 포도씨를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포도씨를 제가 오늘 그냥 이렇게 둘러서 저는 집에서 하는 방법대로 보여드렸는데 계량 스푼으로 하면 한 스푼 반 정도 그래가지고 포도씨를 넣고요. 인덕션 7단 예열을 안 해도 됩니다. 인덕션 7단에서 이제 그거 밑간해준 닭고기 있죠. 닭가슴살이에요. 닭가슴살을 넣어가지고 얘를 살짝 있잖아요. 볶아요. 볶아가지고 이제 살짝 볶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가 아까 토마토를 손질하는 법 보여드렸잖아요. 토마토를 이렇게 제가 미리 손질을 다 해왔는데 껍질을 이렇게 다 벗겼잖아요. 껍질 벗겼다고 해서 토마토가 모양이 으스러진 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토마에다가 토마토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딱딱딱 다 썰어요. 썰어가지고 이렇게 뭐 당근 이렇게 썰어놓은 모양처럼 큐브 모양처럼 다 썰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담아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집에서 손질을 해온 토마토를 여기 넣을 거거든요. 아까 껍질 빼가지고 잘라서 가지고 온 토마토예요. 그러면 이제 돼지고기를, 그러니까 닭가슴살이죠. 여기 닭가슴살 살짝 볶아가지고 색깔이 이제 조금 익으면 토마토 아까 제가 껍질 벗겨서 썰어온 거, 그 다음에 당근, 감자, 파프리카 넣고 20분 정도 가열해가지고 끓고 나면 선생님이 조리 과정 사진을 좀 찍어서 공유해 드릴 거니까 동영상 올려놓을 거니까 나중에 이제 듣고 까먹으면 영상 한 번씩 보세요. 네. 토마토 씨이요. 씨 안 빼도 돼요. 토마토 씨를 빼면 안 돼요. 토마토 씨를 빼지 않고 이거 한번 돌려주세요. 저기 가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토마토 씨가 다 있고 그리고 자르다 보면 토마토가 삶아졌기 때문에 물 같은 게 나와요. 토마토 물. 그러면 토마토 물 다 쓰는 거예요. 얘는 닭가슴살이니까 이렇게 하얗게 되거든요. 모니터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얗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아까 제가 그 손질해온 그 토마토하고 넣고 카레 넣고 카레가 이렇게 다 풀리잖아요. 그리고 완성이라서 이거는 조리 과정이 굉장히 간단한 카레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거 닭가슴살에 소금, 후추, 밑간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밑간을 보통 한 30분 정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뭐 해놓고 내일 해 먹을 거다. 그럼 하루 전날 해둬서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볶아가지고 제가 토마토 이거 2배라서 양이 조금 많아요. 토마토 다 부었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토마토 넣고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가는 거 당근 들어가죠. 근데 다 모니터 보이세요 혹시 여기에? 당근 감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녹화 중인가요? 당근도 넣을게요. 당근도 넣고 여기 지금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카레가 되지? 너무 신기하잖아요. 토마토가 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이토 케미컬 카레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파프리카. 파프리카 다 넣고 이 상태에서 한 20분 정도 조리를 하는데 카레를 바로 안 넣는 게 이게 지금 아무것도 수분이 없는 상태라서 카레가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이제 토마토하고 채소가 어우러져서 여기 스팀업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제 물처럼 이렇게 그거 되겠죠. 그러면 그때 카레를 이제 이게 2배합이니까 10개를 넣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카레가 풀리도록 보글보글보글 잘 끓 때 카레 풀리도록 해가지고 끓이면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카레 파이토케미컬 토마토 카레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너무 간단하니까 이렇게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레는 지금 제가 조금 이따 갈 거라서 정리하고 두 번째 카레로 넘어갈게요. 오늘 혹시 어떤 카레가 제일 기대돼서 오셨나요? 네? 치킨 티카 마살라. 티카 마살라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완전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그때 아까 베나레스인가 그 말했던 카레 전문점 있잖아요. 그 집에서 돈 주고 사서 시켜 먹었었거든요. 왜냐면 레시피 모르니까요. 레시피 모르니까 그 집에서 시키면 한 6만 원, 7만 원 이렇게 시켜야 무료 배송 되니까 그렇게 시켜서 막 먹다가 어느 날 이 레시피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들었는데 그 집 그 카레랑 맛이 별 차이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만들어서 요리 수업에 활용해야겠다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이거 다 구워졌나 모르겠네. 조금 이따가 볼게요. 나중에 이거 주세요. 내가.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기대하고 오신 치킨 티카 마살라를 진행하겠습니다. 치킨 티카 마살라도 그거 제가 이거는 양을 설명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적혀있는 레시피 있잖아요. 이 레시피로 한다면 만약에 이 정도 사이즈의 냄비로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가득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이 레시피로 했을 때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양이 좀 작죠. 근데 얘는 있잖아요. 굉장히 진한 알겠죠? 그러니까 완전 원액. 예를 들어 뭐 매실 주스 같으면 원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바로 비벼 먹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이렇게 난을 찍어서 왜 레스토랑 가면 난 찍어서 먹는 카레 나오잖아요. 이렇게 난을 찍어 먹기도 하고 아니면 밥에 그냥 살짝 곁들여서 먹는 정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양으로 하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여기 까뜩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4배를 했거든요. 오늘 카레를 사실 너무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4배 양을 준비해가지고 지금 제가 냄비 조금 큰 데 진행할 건데 일단은 여기 대볼게요. 많이 드세요. 밥도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시피 보시면 아까 제가 재료가 중복된다 그랬죠? 양파 아까 들어갔잖아요. 여기도 양파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토마토 들어가죠? 토마토 한 박스 사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먹을 수 있겠죠? 중복으로 이걸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근을 들어가고 근데 여기 이쪽으로 넣어주세요. 당근 4분의 1개 닭가슴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닭가슴살이 지금 4배라서 8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재료가 엄청 간단해요. 봐봐요. 들어간 거 양파, 토마토, 당근, 닭가슴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카레 가루가 들어간 거잖아요. 생크림하고 이게 들어간 건데 여기서 재료 손질하는 부분 보시면 닭가슴살 똑같이 아까 이것도 닭가슴살 미리 하는 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닭가슴살도 이렇게 카레 가루에 지금 보이시나요? 카레 가루에 제가 이렇게 미리 다 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카레가 아까 제가 80g인데 50g 쓴다 그랬잖아요. 50g 쓸 거니까 30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 카레 가루로 여기 밑에 보면 레시피에 고형 카레 들어가고 닭가슴살 밑간용 카레 1kg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카레로 그대로 그냥 밑간을 미리 왜 닭 염지하는 것처럼 미리 해두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토마토 설명한 방법 똑같아요. 뜨거운 물에 살짝 데워서 껍질 벗긴 토마토와 양파는 믹서기에 갈아야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갈아야 돼요. 물처럼. 그래서 이거 보여주시고 이거 지금 선생님 보이세요? 그러니까 토마토를 집에 뭐 믹서기 다 하나 정도는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토마토하고 양파는 아예 거의 마실 수 있는 주스 상태로 갈아야 돼요. 이게 팁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갈아서 이제 하고 그러면 씹힐 게 없잖아요. 보통 카레는 채소들이 씹히잖아요. 당근이며 뭐 양파며 브로콜리며 아삭아삭 씹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레시피 같은 경우는 씹을 수 있는 게 닭가슴살밖에 없어요. 그쵸? 닭가슴살밖에 없으니
조금이라도 식감을 있잖아요. 씹을 수 있도록 해준 게 당근이에요. 근데 당근인데 당근 입자가 너무 이렇게 언밸런스지. 쟤는 다 갈았는데 얘를 큼지막하게 썰으면 식감이 이상해요. 닭은 되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부드럽고 이렇게 뭐라 소프트한 느낌인데 당근을 딱딱하게 갈아 그래 안 돼서 당근을 이 정도로 이거를 강판에 갈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잘 못 다지겠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 어떻게 쓰냐면 그 초퍼라고 혹시 아세요? 갈아서 아시네요. 저기 예쁜 언니 아시네요. 이렇게 갈아서 땡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많거든요. 주부들 아마 그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초퍼로 저는 땡겨가지고 이렇게 갈았는데 다지는 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도구를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믹서기를 갈 것 같으면 믹서기는 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초토 같은 거 땡겨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끝났어요, 레시피가. 그래서 여기도 인덕션 7단에 냄비, 집에 있는 냄비 올리고 1분간 예열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고급진 그 인도펄이기 때문에 포도씨유를 안 쓰고요. 올리브유가 들어가요. 올리브유가 여기 올리브유라고 돼 있는데 올리브유도 그냥 아까 제가 지금 바닥에 약간 깔릴 정도로 오늘 양이 많으니까요. 이 정도로 할 거거든요. 올리브유 이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유 두르고 닭가슴살 살짝 익히라고 했죠. 레시피가 아까 설명드린 앞에 카르랑 비슷하죠. 이거 튈까봐 잘 넣어야 돼요. 오, 칼이 너무 쓸 것 같아요. 네, 진짜. 어떡하지? 너무 많아요. 탑tip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가정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카레 그거 살짝 익히고 아까 믹서기에 간 토마토하고 양파 있죠? 그거를 냄비에 붓고 그 다음에 카레 넣고 얘를 살짝 볶아가지고 볶아서 이제 색깔이 이제 약간 익은 것처럼 색깔이 바뀌잖아요. 바뀌면은 이거 아까 붓고 그 다음에 카레 가루 붓고 양파 넣고 그 다음에 다 넣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생크림 매콤 생크림 카레도 맨 마지막에 생크림이 들어가요. 이것도 생크림을 넣는 순서가 이제 가열해가지고 끓기 시작하면 얘가 이제 끓기 시작한다는 거는 80% 이상 익었다라는 신호거든요. 끓기 시작하면 인덕션을 넣고 하단에서 20분 정도 가열하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재료 꿀치 다 적혀 있잖아요. 혹시나 다음에 오늘 공동 구매한 재료가 또 구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쿠팡에 들어가서 그 브랜드를 찍으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올려놓고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익힐게요. 그리고 이거 익히는 동안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사기는 좀. 아니 질문 있으신 것 같아요. 아까 궁금했던 거는 아까 올리브유하고 앞에 했던 것처럼. 네네. 이 칼의 양을 보시고 얘가 이제 볶아질 정도로 올리브유를 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올리브유를 1kg 넣었어요. 1kg 넣었는데 얘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만 선생님 모자란 것 같잖아요. 그럼 그 위에 다시 뿌려도 돼요. 저는 집에서 그렇게 해요. 내가 넣었어. 근데 계량을 잘못한 것 같아요. 모자라. 그럼 저는 이렇게 뿌려요. 씩 둘러가지고 뿌려가지고요. 뚜껑 닫으면 익혀버리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제가 오늘 난 있잖아요. 난 이게 그거 난인데 오늘 이거는 제가 아까 그 카레 시켜 먹는 그 집에도 주문을 해서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난을 주문을 했거든요. 난을 주문했는데 난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있어요.
난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뭐 보온해가지고 바로 해가지고 근데 그게 훨씬 더 건강한 맛이겠죠. 내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게. 그래서 난 레시피도 필요하면 카톡방에 공유를 해서 올려드릴 거라 혹시 만들어 보실 분들은 그 레시피 참고해서 만드시면 되고 오늘은 제가 치킨 티카 마살라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카레를 찍어 먹지 않아도 되는데 티카 마살라는 밥에도 비벼서 드셔보시고 여기 난 있잖아요. 난에도 하나씩 찍어가지고 올려서 드셔보세요. 맛있을 별미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이 배달을 만약에 시켜서 드시면 반조리 식품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익고 와야 돼요. 프라이팬에 이제 그거 무수분으로 그냥 수분 날리고 바삭바삭 구우면 되는데 만약에 뭐 잘 안 구워진다 그러면 포도씨 조금 둘러가지고 구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도 이제 제가 재료 다 붓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토마토를 이게 이제 끓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얘가 토마토만으로 물이 생겨가지고 끓기 시작하죠? 끓기 시작하면 이때 카레를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붙이고 카레가 2배라서 10개 들어갈 거거든요. 하고 진짜 토마토만 들어가는 물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너무 신기하죠? 완전 무수분 카레거든요. 물 안 넣은 거 아까 보셨죠? 물 기름 1도 안 들어갔어요. 1도 안 들어갔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그 카레 베이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아래 위로 다 덮어가지고 왜냐면 고형 카레가 녹아야 되니까 위에 뚝 얹어 놓으면 녹기는 하지만 그래도 골고루 안 익을 수 있으니까 안 섞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뚜껑 닫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기 치킨 티카 마살라 있잖아요. 치킨 티카 마살라는 제가 이거 재료를 세트로 구매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 티카 마살라 가루 이것도 들어가요. 이것도 들어가는데 고형 카레가 한 조각, 한 덩어리가 들어가요. 알겠죠? 이게 지금 4등분돼 있잖아요. 4등분에 한 조각이 들어가는데 오늘 4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다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끓을 거잖아요. 끓으면 맨 마지막에 생크림이 여기 지금 그 생크림이 한 컵이 돼 있잖아요. 한 컵 같으면 보통 200ml 정도 되거든요. 생크림 한 컵이면 200ml가 되는데 200ml에 4배 해가지고 오늘 8컵을 했는데 그 4배를 하니까 5억에 딱 한 배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대식구가 와서 많이 먹고 싶다. 그러면 4배 합으로 준비하시면 이 정도 양으로 드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준비할 카레가 제 개인적으로 또 너무 맛있어 하는 그거 매콤한 생크림 카레거든요. 그것도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뚜껑 닫고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요. 아까 작은 소스팬이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사람 먹기 나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2인분밖에 안 돼. 저 혼자 다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애기들하고 그러니까 2인에서 3인분 기준, 2, 3인분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끓기 시작하면 생크림 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션 그거 10단에서 가열해가지고 끓기 시작하면 온도 4단으로 낮춰가지고 생크림 붓고 20분 정도 끓이면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지금 2개 했고요. 밥이 다 됐네요. 잠깐만요. 밥이 너무 맛있겠다.
이만큼 하면 되겠죠? 좀 할까요? 밥도 지금 이만큼 넣었는데 제 생각에는 더 안 해도 되겠죠, 밥? 그러면 이거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매콤 스프링 카레 하도록 할게요. 네. 해야 할까 어떨까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답이. 네네. 응? 네, 이렇게 좀 풀어주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레시피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밥 4개 해야 돼서 밥 좀 옮길게요. 레시피 보십시오. 레시피요. 선생님, 이거 맨 앞에 사이코케미컬 스모크를 이거 아니 닭가슴살로 해서 소금 주니까 안 하는 아까 소금 준비가 했어. 그러니까 했다야. 그리고 매콤 생크림 카레 있잖아요. 매콤 생크림 카레는 레시피를 이거 어떻게 봐야겠지 생각하실 건데 왜 레시피를 이렇게 했는지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고형 카레 100g이라고 했잖아요. 고형 카레 100g인데 이게 제가 여기 카레가 좀 들어왔어요. 할게요. 그거 매콤 생크림까지 고형 카레 100g하고 우유 1리터 들어가는데 우유는 그냥 뭐 이렇게 그거 집에 있는 집 근처에서 뭐 서울 우유 브랜드 상관없이 저는 자연드림 쓰니까 얘가 900ml밖에 안 되거든요. 1리터 딱 들어있는 우유가 잘 없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그냥 900 써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거는 자연드림 우유인데 900ml거든요. 그래서 그냥 1리터 적혀 있으면 1리터가 계량이 안 되면 굳이 뭐 1리터를 또 맞추려고 작은 우유도 안 사도 되고 그냥 900 정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생크림은 25g이 아니고 250g인데 공이 하나 빠졌어요. 생크림 250g이고요. 그리고 원하는 채소 적당량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이실 찍고 얘기하면 여기 카레를 2조각을 더 넣어가지고 좀 많이 진해졌어요. 얘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걸 여기 조금 더 넣었어요. 그래도 맛있을 거예요. 이거는 끝났거든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끝나서 먹기 직전에 다시 한번 덜어드릴게요. 아이고야. 그 다음에 매콤 피클링 카레에 보면 그 아까 원하는 채소 적당량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원하는 채소가 브로콜리, 양파, 양송이, 느타리, 피망, 파프리카, 베이컨 짝짝짝 적혀 있는데 계란 그람도 안 적어놨죠. 안 적어놓은 이유가 이게 있잖아요. 양을 조금 많이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있을 때 적당량일 거예요. 내가 양파를 조금 더 넣어도 되고 양송이를 조금 더 넣어도 되고 해서 이거는 그냥 이거 예를 들어 기준이 뭐 양송이 같으면 제가 이것도 지금 2배로 해와가지고 양송이 같으면은 뭐 한 400, 300g, 200g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소스가 다진 마늘이 2티가 들어가고요. 청양고추, 매콤한 고추 있죠? 매콤한 고추를 4개 넣는데 왜냐면 이게 생크림의 느끼한 맛하고 우유의 약간 또 우유의 그 맛을 잡아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청양고추를 4개를 쓰고 그다음에 포도씨유하고 뉴트리라이트 프로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식물성 단백질 가루예요. 그러니까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단백질이 필수다 보니 여기에 섞여 있으면 아이들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맛을 잘 가늠을 못해요. 그래서 엄마가 몰래 눈속이로 딱 닦아가지고 먹이게 하는 건데 집에 없으면 생각해도 상관이 없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포도씨유를 두르고요. 볶을 거예요. 포도씨유를 둘러가지고 그거 온도를 약간 조금 세게 해서 그거 그 마늘하고 그다음에 고추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향을 내는 재료부터 먼저 볶거든요. 그래서 다진 마늘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마늘 향을 내고 그다음에 청양고추를 넣어가지고 다시 볶을 건데 제가 오늘 다진 마늘을 집에 올려놓고 안 들고 왔어요. 그 다진 마늘을 생각했는데 아까 생각하고 먹어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진 마늘이 빠진 매콤 핑크림 카레를 드시게 될 건데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다진 마늘 빼고 지금 청양고추 먼저 올려볼게요. 자, 볶을 거를 여기까지. 소리도 맛있죠, 소리도. 와, 맛있겠다. 여기다가 청양고추를 넣는데 베이컨하고 칵테일 새우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베이컨은 사실은 뭐 보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는 식품 첨가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맛있지만 내 몸을, 내 건강을 해치는 재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암물질이 들어있죠. 아질산 나트륨이라고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거의 발암물질 수준이라서 굉장히 몸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데쳐가지고 한번 먹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이컨을 뺐어요. 뺐는데 가끔 뭐 애들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베이컨을 사놓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집에 새우가 없는데 베이컨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대체할 수 있는 재료라든지 베이컨을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베이컨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저는 사실은 이 양송이 스프를 조금 많이 넣었어요. 양송이 버섯을 좀 많이 준비했거든요. 베이컨 대신으로 양송이 스프를 많이 넣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재료는 이제 준비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그래서 청양고추에다가 청양고추는 제가 동글동글하게 썰면 안 돼요. 이 정도로 다져야 돼요. 청양고추 커다란 게 입으로 씹히면 얼마나 맵겠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숨겨놓는 재료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게 다져야 돼요. 이렇게 다져가지고 한 개 씹혀도 모를 맛. 근데 매콤한데 뭐가 들어갔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정도로 다지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져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새우를 제가 밑간을 해왔거든요. 아니에요. 새우 밑간 안 했어요. 닭이랑 헷갈려가지고 새우는 뭐 이렇게 생새우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거 냉동돼 있는 새우 사가지고 해동시켜서 아시겠죠? 이렇게 볶을 거예요. 새우 이렇게 볶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양파 그 다음에 버섯하고 이거 주세요. 빨간색 그거 노란색 피망하고 그 다음에 양파하고 다 넣어가지고 또 볶을 거예요. 또 볶고 여기도 이제 여기는 매콤 생크림 카레인데 이거는 베이스가 우유가 들어가요. 우유가 아까 900 들어가고 나서 이것도 만약에 이제 다 한 소끔 끓었다. 그럼 먹기 직전에 맨 마지막에 끓고 나서 이제 내가 먹을 준비 다 끝났어 할 때 생크림을 넣어가지고 생크림 한번 휙 풀어서 저어주고 맨 마지막에 브로콜리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 카레의 단점은 뭐냐면 너무 맛있어요. 맛있는데 한 번 먹고 나서 다시 데우잖아요. 그러면 브로콜리 같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브로콜리가 축축 이렇게 뭐 죽처럼 돼요. 그래서 얘는 데워서 먹으면 맛없어요. 그래서 한 번만에 먹고 끝내야 되는 카레예요. 그래서 이거는 2배, 3배로 하지 마세요. 2배, 3배 하지 말고 한 방에 진짜 맛있게 딱 먹었잖아요. 먹고 나서 끝. 아시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때까지 배웠던 요리도 있을 거고 하니까 질문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고추 냉동실에 있으면 어차피 여기 들어가니까 냉동실에 그냥 생거 사가지고 넣는 게 훨씬 더 풍미가 더 맛있어요. 어쩔 수 없이 집에 얼려놓은 고추가 있으면 꺼내가지고 하면 되는데
마트에서 파는 거 그것보다는 그냥 실제로 그거 청양고추를 사서 다져서 쓰는 게 훨씬 더 맛과 풍미가 좋아서 그냥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제가 포도씨유에다가 그거 새우하고 그다음에 양파하고 다 볶았잖아요. 이렇게 볶고 버섯도 다 볶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는 재료들은 들어가는 게 보면 그냥 다 넣고 볶고 끝나요. 넣고 볶고. 재료 준비하는 게 장 보는 게 좀 귀찮아서 그렇지 다른 건 힘이 하나도 없는 요리들이죠. 다 넣고요. 양파도 다 넣고요. 이거를 저기 한 솥 더 해놨어요. 제가 계량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많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유를 붓고 카레를 넣고 끓이면 돼요. 양파 없었지. 고백이. 우유는 저지방 써도 된다. 우유 저지방이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우리 청양고추 씨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씨까지 같이 씨를 제거하면 매운맛이 좀 감세돼요. 뭐라 해야 되지? 상쇄된다고 해야 되나? 매운맛이 조금 덜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운 거를 좋아해가지고 씨까지 다 넣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매운 거를 잘 못 먹는다 그러면 씨를 빼고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진짜 나는 매운 거 아예 못 먹는데 그러면 고추를 빼셔도 돼요. 빼고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추셔도 돼요. 그럼 매운맛이 빠지겠죠? 선생님 이거 좀 부어서 이거 넘치려나? 저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우유 줄게요. 그리고 방금 브로콜리 때문에 죽이 되는 게 있잖아요. 계속 데우면. 네.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내가 먹으면 브로콜리 양을 드러내놨고 브로콜리 네네. 그렇게 띄워서 좋은 질문이에요. 선생님이 만약에 브로콜리를 이제 맨 마지막에 넣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거 피망이랑 이런 것도 들어가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브로콜리 좋아하는데 마지막에 넣는다 그러면 피망도 조금 덜어놨다가 한번 데울 때 있잖아요. 그때 넣어가지고 끓이면 크게 상관없는데 제가 집에서 이제 어제 저녁에 우리 해주고 아침에 또 데워서 먹으니까 계속 끓이니까 있잖아요. 피망 이게 막 물컹물컹 거리는 식감 있잖아요. 그 식감이 별로 맛이 없었어요. 여기는 닭가슴살을 여기 새우 대신에요. 새우 대신 닭가슴살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간 재료보다는 사실은 이건 베이스가 카레가 주 재료이거든요. 그래서 카레가 이제 아까 고형 카레 맛있는 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레에서 안에 들어가는 속재료는 내 취향껏 넣어도 돼요. 그래서 나 양송이 스프는 난 싫어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그거 느타리 버섯 같은 거 넣어도 되는데 표고버섯 이런 거는 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향이 너무 강한 버섯은 카레 맛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그 종류의 버섯이 아니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팽이버섯 넣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팽이버섯 들어가면 못 먹어요, 여기 들어가면. 알겠죠? 팽이버섯을 여기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팽이버섯은 안 된다. 그 다음에 표고버섯도 안 된다. 대신에 이제 느타리나 망가닥이나 뭐 이런 종류 버섯 있잖아요. 그런 거는 넣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끓이고 지금 이것도 이제 끝났거든요. 끝나서 지금 모니터상에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카레가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비주얼 자체가 이게 저었던 거죠. 비주얼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비주얼은 안 예뻐요. 뭐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치킨 티카 마살라예요. 인도 이게 원래 인도 커리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사실 식감이 잡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치킨 티카 마살라예요. 이게 치킨 티카 마살라고 이게 물품 생크리카이거든요. 저기 부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끓이면 끝났어요. 이렇게 다 끝나서 제가 거기에 아직 생크림을 안 넣은 거죠? 생크림이요. 아직 안 넣었구나. 여기 그거 안 들어갔어요. 우유만 들어갔어요. 우유만 들어. 생크림은 나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은 조리가 끝난 거는 오늘 카레 종류를 3가지를 맛을 보실 거잖아요. 카레를 3가지를 맛을 보실 거라서 어떻게 준비했냐면 그게 어디 갔지? 접시 일회용. 일회용 이거를 있잖아요. 3개씩을 챙기세요.
이거를 3개씩을 챙겨가지고 1번 카레, 2번 카레, 3번 카레, 2번 어디 갔죠? 잠깐만요. 1번 카레, 2번 카레, 3번 카레 맞으면 그건데 오늘은 조금 제가 양해를 구할게 번거롭겠지만 여기 덜어드린 게 낫나요? 볼에다가? 네. 네, 알겠어요. 그 나오시면 너무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그릇을 3개씩 챙기셔야 돼요. 한 사람 할 때 그릇, 네? 네네네. 맞다. 제가 깜빡했어요. 제가 이게 쿠킹 타임이라고 해서 조리되는 시간 있잖아요. 조리되는 시간 동안에 저희 요즘에 피부가 너무너무 건조한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보습에 굉장히 신경 써야지 종합 미인이 되는데 선생님이 세상에 그 꿀팁을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쿠킹 타임에 조금만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공급 정보를 들어보시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요리 시간 너무 재밌었죠. 네. 또 2부 또 유익한 정보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또 오늘은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 요즘에 유행하고 많이 관심 있으시잖아요. 네. 또 이렇게 건조한 발파 너무 도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아로마 테라피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하면 또 좋을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실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또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뒤태로 등장. 이렇게 할까요? 네. 좀 더 가져갈까요? 어떻게 다 좋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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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은혜입니다. 뭔가 엄청 거창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아로마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씩 아시죠? 활용하시기도 하고 내가 활용하고자 하지 않아도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도 이 아로마라는 게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이 말 그대로 아로마입니다. 아로마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 아로마를 자 여기에다 확 뿌리고 시작했는데 이 카레에 죽을 것 같아요. 카레 냄새 죽을 것 같아서 뿌리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시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선물도 있답니다. 자,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말 그대로 식물에서 추출한 구용충의 종류나 향류를 말합니다. 여기 중도도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옛날에 뭐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몰약과 향유를 이제 바쳤다. 여기에서 이 향유가 또 이 아로마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로마를 아로마 테라피 해가지고 치료 목적으로도 많이 쓰세요. 아로마는 아까처럼 식물에서 추출한 고농축의 오일인데 이것을 치료 목적으로도 적절하게 조절해서 적용하는 걸 아로마 테라피라고 합니다. 혹시 아로마 테라피 한번 받아보시거나 나 이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어 하시는 분 계세요? 아로마 테라피. 그러면은 아로마 테라피 받으면 그래요. 나의 지금 상황과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또 아로마는 또 다르겠거든요. 그래서 아로마에도 아로마가 또 있어. 혹시 있으세요?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이 아로마는 이렇게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면 호흡을 하면 이 아로마 테라피가 왜 전문적으로 유행하냐면 호흡을 통해서 내 뇌의 변혁체라는 곳에서 나의 감정이라든지 호르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잘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 탓 아니야. 아로마 탓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그리고 이제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하면 이 아로마라는 게 나의 먼저 코를 자극을 해가지고 이 아로마를 받아들이는 이 호흡, 뭐라고 해야 되지? 출구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받아들이는 곳에서 먼저 호흡을 하고 또 다른 곳에서 이 호흡을 받아들입니다. 이 아로마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얘를 받아들여서 이 문을 연다라는 수용체가 있는데 호흡 말고 또 있어요. 어딜까요? 맞추시는 분 정말 피부. 어떻게 알았지? 의뢰의 호흡으로도 아로마의 수용체가 있지만 열 냄새나 되는 피부의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가 호흡으로도 되고 피부로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거 아시죠? 나의 우울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 아로마 테라피가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옛날에 맡았던 기억들도 떠올리기도 하고 나의 격한 감정도 잘 물어주기도 하고 내 우울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기쁨으로 만들 수 있고 이런
이런 것들이 아로마의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로마는 어떻게 식물에서 나오는가라고 볼 수 있겠죠. 식물들은 이렇게 광합성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나한테 여러 가지 영양분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피부도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안 좋은 환경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죠. 피부 보호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식물들도 있다. 그 피부 보호막이 오일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추출해서 양리장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피부의 보호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세포벽이잖아요. 피부 보호막이. 이게 오일벽으로, 오일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괜찮다가 식물들이 찢기거나 부서지거나 혹은 긴급한 상황이 되면 향을 더 많이 노출시켜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나를 외부 조건에서 지켜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생식물에 따라 또 다르죠. 그래서 얘네들이 벌레나 해충등으로부터 나를 몸을 지키고 생식, 그러니까 번식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도 이 향을 내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물에 따라 내는 향이 다 다르죠. 페퍼민트, 라벤더. 거기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발향을 하는 것도 다르고 거기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도 조금씩 달라요. 자, 그러면 이 에센셜 오일이 내 몸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먼저 양리적인 효과가 있어요. 신체 내 호르몬과 효소와 반응해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양리작용으로 인해서 아로마 테라피라는 게 가능한데요. 이 양리작용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방향제 이렇게 많이 쓰죠. 화장실에서 놔두고 집에 온통 뿌려놓고 그래서 얘네들이 24시간 매일매일 이제 아로마를 쓰는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고 왜냐하면 얘네들이 가끔 국도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나의 호르몬을 변화시키면 24시간 나를 계속 케어하는 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제나 그런 것들은 조금 아로마를 다른 걸로 대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리적인 효과가 있어요. 신체 내 기관이나 계통에 진정을 시키거나 활성화를 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뭔가 이제 긴급한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러면 두근두근하죠. 얘네들이 좀 진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 차분해. 그리고 이 아침에는 좀 우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로마로 살짝 이제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효과가 있어요. 흡입을 통해서 기억을 활성화하거나 감정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금방 또 얘기 드렸다시피 내가 좀 흥분해야 되는 상태 그리고 가라앉아야 되는 상태에 따라서 이 아로마가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다들 제 말 잘 듣고 계시죠? 냄새에 저격돼서.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아로마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프랑킨센스라는 오일이에요. 이게 아까 이야기드렸던 몰약과 향미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 미라 같은 거 이제 막 옛날에 오랫동안 보존돼야 되는 미라의 강제로 또 쓰였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프랑킨센스 억수로 뭐라고 해야 되지? 처음 듣는 용어죠. 근데 보스웰리아 들어보셨습니까? 이 프랑킨센스가 보스웰리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출한 오가닉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정력도 강화시켜주고 마음도 차분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 후에 풋케어 할 때도 도움을 주고요. 여러 가지 명상, 요가,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에 이 아이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아이는 증기 수술법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보수입니다. 술에 타서 나보다 더 하고요.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계속 놔두는 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가 할 때, 명상할 때 이렇게 도움받아서 이 애를 집중할 수 있게끔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명상과 치유의 오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 명상적 오일, 깊은 호흡을 유도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긴장을 조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불안감을 많이 타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이 프랑킨센스 오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흡, 천식 환자 같은 경우에 쓸 수 있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호흡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가슴 마사지 해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마다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는 다 나오는데 그 외에 호흡기 문제 없으신 분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다른 데 계속 하셔가지고 호흡하는 데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세포 재생, 상처 치료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아까 우리 피부, 여기 피부에는 세포재산이나 노화된 피부를 항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마인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안하거나 난 신경이 되게 예민한 사람이야. 나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아. 이런 사람들은 곁에 두고 자주 나에게 조금 적용시켜주면 이 불안한 마음을 좀 진정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저께 수능 친구들 다 수능 봤잖아요. 내가 이걸 미리 들어서 그러면 수능 치는 친구한테 살짝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능 치기 전에 잘 하면 이제 진정 효과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우울증에 매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우울증 이랬을 때 마음을 좀 진정시켜주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불안, 긴장, 스트레스 관련 증상 완화시키는데 계속 얘기하죠. 도움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천식, 기관지염, 기침 등의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가래 등의 점액을 제거하고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불량에도 사용해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천식 환자는 호흡에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사지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바로 흡입하는 거라 마사지로. 그래서 뭐 비뇨기, 생식기, 피부 노화, 주름살, 건성 피부, 주름 아주 걱정이시죠? 이제 피부 마사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스웰리아 저 식물에 도움을 받는 게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도포해서 타의 관절염이 있거나 관절이 안 좋으실 때 마사지 해주면 관절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센셜 오일이에요. 라벤더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 라벤더는 정말 다방면으로 많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사용하실 수 있고 편안한 마음을 나는 받고 싶어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그 다음에 스케프, 두피 케어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손발, 릴렉스할 때 이럴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얘를 엄마 같은 오일이라고 합니다. 품어줄 수 있는 그 꽃봉오리를 이제 증기, 수증기로 해가지고 추출해내는 방식입니다. 아시겠지만 보라색이 색깔로도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조금 치료하는 색깔이기도 하거든요. 이 라벤더가 국소 부의 원액을 도포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원래 아로마 에센셜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거를 농축해가지고 쓰는 거라서 원액보다는 희석한 거를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국소, 아주 작은 부위에는 원액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어린이에게도 안전해요. 그래서 쿨링, 진정의 오일이고 재생의 오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디로는 항진통, 항경련, 생식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피부는 화상이나 벌레 물리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을 시켜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마인드적으로는 신경적으로는 조금 안정시켜주고 우울한 것도 조금 진정시켜주고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주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수면, 두통 이런 데도 좋습니다. 그래서 라벤더 같은 경우는 호흡을 좀 릴렉스하게 이완시키죠. 그래서 오늘 하루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그럼 저녁에 한 방울 혹은 로션 같은 데다가 희석하셔가지고 세 방울 희석하셔가지고 몸을 전체적으로 마사지하면서 오늘 잘했다 해주기 너무 좋은 에센스예요. 그리고 사람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안한 호흡을 해줍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어. 하다가 얘 마사지 하면 마음이 다 진정되면서 별일 없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오일이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과민성 대장 증상, 신경 위통에도 좋습니다. 혈압을 낮춰주고 심장을 이완해주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생리통 등에도 완화시켜줄 수 있어요. 생리통은 마사지 해주시면 좋거든요. 바디 로션 같은 거 하셔가지고 배 아래쪽으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생리통에도 좋아지고 생리통에도 생리통 때문에 짜증났던 나의 마인드를 좀 좋게 해줄 수 있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데 아이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저는 저희 아이가 좀 스트레스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첫째가 학교에 간다라는 스트레스도 많고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때 깊은 수면을 잘 들기도 힘들고 뒤척거리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론에 담아가지고 베이스에다가 얘를 넣으면 롤론 해가지고 담아놓으시거든요. 요만한 병에다가. 그래서 그거를 뒤쪽하고 안장부리하고 이렇게 조금 해놓습니다. 그러면 아이 수면 깊게 할 수 있는데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청산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성장판 있는 부분에 발라가지고 마사지 해주시면 성장판에도 좋고 요즘에는 성도수증 너무 많죠. 여자아이들 성도수증을 낮추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저는 비상용으로 좀 씁니다. 그리고 아이들 이 냄새가 많이 나죠. 이 성장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이거 한두 방울 가지고 마사지 해주시면 머릿결이 너무 좋아지고 아이들 신경통에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두통이 있으실 때 아이들 이거 놔뒀다가 발라주는 것도 나도 어른도 당연히 가능한데 아로마 에센셜 오일 중에 얘가 아이들한테도 안전하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한테 좀 많이 적용하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페퍼민트예요. 몸과 마음을 상쾌한 리프레시 타임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자면은 언제든 써도 상관없지만 라벤더는 저녁에 쓰시면 조금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고 페퍼민트는 아침에 내가 좀 잠든 내 몸을 조금 깨우고 리프레시 오늘 하루 기분 좋게 나가겠다 했을 때 이거를 조금 해주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맑고 깨끗한 기분을 가지고 싶어. 운전 중에 졸려 발라버려요. 이럴 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 피부, 그 다음에 쿨링도 되지만 얘는 워밍의 효과도 있거든요. 따뜻하지만 또 쿨링에 쓰실 수 있고, 아이고야. 그래서 쿨링과 워밍을 왔다 갔다 줄타기 할 수 있는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얘네들은 이 부분을 써요. 자, 그래서 항통증, 1% 이상의 워밍과 쿨링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호흡에 피부는 두피 이런 데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집중력, 이 필요할 때 쓰시면 돼요. 아이들 공부방에 라벤더, 페퍼민트는 안 쓰시면 돼요. 공부할 때는 깨워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좀 발라서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라벤더로 자기 전에 릴렉스 시켜주시면, 그러면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이제 수면할 때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코막힘이 많잖아요. 겨울철에도 물에 따뜻한 물에 한 방울만 하세요. 너무 많이 하시면 한 방울 해가지고 스포를 시켜주시면 뻥뻥하고 뚫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썼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 코 막히면은 잠자기 힘들잖아요. 나도 그렇고. 그래서 살짝 얘네들 계속 틀어놓으시면은 안 돼요. 살짝 해서 빨리 도움받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력을 높이고 정신적인 피로, 두통, 현두통, 우울증의 개선에도 완화시켜준다. 이거 외에도 페퍼민트, 라벤더, 프랑kin센스 같은 경우에 내가 도움받는 부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두통에 난 페퍼민트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라벤더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때 나의 상태에 따라서 작용이 되는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소화계에 가장 효과적인 게 이 에센셜 페퍼민트라고 합니다. 소화불량, 메스꺼움, 위통, 설사, 복부 등의 멀미에도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안에도 너무 좋은 거죠. 간혹할 때 멀미나 이럴 때 하나 이렇게 건드려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열과 두통을 동반한 감기에도 유용하다고 합니다. 이게 양리작용 중에 하나예요. 이 에센셜 오일이 그냥 향기만 좋고 이렇다고 끝나는 분 같으는데 이런 것들이 호르몬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말 약처럼 잠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감기 증상도 완화시켜주고 아까 말씀드렸죠. 코뻥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 상큼한 레몬 에센셜 오일 향유인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식용이 가능한 오일입니다. 그러니까 오일이 향으로도 받고 피부로도 하고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오일들이 있는데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레몬 에센셜 오일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상 중에 내가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물이 먹기가 좀 힘들거나 난 상큼한 물을 먹고 싶어 이랬을 때 물에 레몬티 이 오일을 몇 방울 딱 떨어뜨리면 너무 상쾌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운동 전후에 수분 데크가 할 수 있고 샐러드 같은 데 활용하시면 너무 풍미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얘는 껍질을 사용합니다. 아시죠? 오렌지도 그렇고 레몬도 껍질에 여러 가지 나의 항산화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을 사용합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 네임 아타법으로 가지고 오는 아이고 얘 같은 경우 류마티즘 관절염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달 병적으로 흥분되는 심장의 두근거림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그 캐리어 오일이라고 해요. 캐리어가 무슨 뜻이에요? 뭔가를 운반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오일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센셜 오일과 같이 믹싱해가지고 쓸 수 있는 베이스 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베이스 오일은 고정 오일이라고도 부르고 단독으로 활용은 가능하나 고농도의 이 에센셜 오일을 희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용축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혼자 쓰는 것보다는 이 캐리어 오일에 잘 믹싱해가지고 쓰시면 돼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치아씨드 뉴트리라이트라는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화이트 치아씨드에서 가지고 온 오일이라서 안전하게 쓰실 수 있는데 어떠세요? 아까 들었던 에센셜 오일과 이 캐리 오일 내가 그냥 쓰면 되는데 오일도 참 많은데 라고 보시잖아요. 다이소에서 오일이 든다며 2,000원에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런 오일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호르몬이나 내 몸의 여러 신경계통을 자극시키는 게 오일이거든요. 에센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저는 정말 안 쓰시는 게 나아요. 얘네들 오일 같은 경우에 질문이요? 지금 이 스튜디오 오일 이거 그냥 애들 그 요즘에 보습에 할 때 바디로션에 같이 섞어가지고 하려고. 네, 안전하게 쓰실 수 있어요. 바디 거기에 오일이고 호우바 오일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독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오일이 복합적인이 없는 오일이기 때문에 로션하고 믹싱해가지고 그냥 오일로 써주셔도 돼요. 얼굴에 당연히 바르셔도 돼요. 얼굴에 당연히 바르셔도 되고 내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뭐 조금의 신경적인 것이 필요하면 거기 한두 방울 해가지고 같이 쓰셔도 됩니다. 로션, 캐리 오일, 에센셜 오일 같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기 같은 경우에는 그 대신에 용량을 조금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에센셜 오일도 어른은 예를 들어서 15방울이야. 아이는 5방울. 이렇게. 신생아는 한 방울 뭐 이런 정도. 아가는 한 방울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그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에 가면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오일을 선택하시냐 하냐면 이런 유기능 인증을 받았는지 이 에코서스에서 인증 3개 보고 3개 인증 거기에서 안전하다고 유기농이라고 인증받았는지 이런 거 꼭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선택하셔야 되지. 저는 우리 몸에 대해서 써지는 호르몬을 작용시키는 거는 싸다고 선택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라벤더 이거 한 병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채취해야 될 것 같아요? 몇 톤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절대 환산할 수 없으니까 안전하게 쓰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활용이 가능하냐면 다 됐죠? 너무 중요해요. 빠르게 넘어갈게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바디 마사지 활용하실 수 있어요. 오일 이거는 제가 알고 자료로 드리니까는 레시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오일에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성인, 어린이, 5세 이하, 유아 이거 다 다릅니다. 한번 보시고 이 아이 같은 경우 바디 마사지는 이럴 때 주의하셔야 돼요. 정맥류, 이 그 환부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암 있으신 분들 경우는 잘 분리해가지고 사용하셔야 되고 상처 부위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임신 초기 생리 그리고 음주 후에 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 직후에 바디 마사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먼지를 완전 잔뜩 입은 어떤 날 내가 마사지 하러 가요. 그러시면 안 돼요. 샤워하고 가세요. 왜냐하면 마사지는 아예 이 그 모든 이 기관을 열어주거든요. 마사지 받으면 그러면 먼지가 있을게요. 그 기관 안에 먼지가 들어가겠죠. 그거 다칩니다. 그러고 내 몸은 알러지가 일어나죠. 이거 마사지보다 이런 거 같은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깨끗한 상태에서 좀 가서 마사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더라도 씻은 위에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믹싱해가지고 쓸 수 있는 블렌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페이스 마사지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 같은 경우에 이 어린이도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이런 식으로 잘 하셔가지고 청소년도 요즘 피부 트러블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잘 마사지 해주시면 이 아이도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스에도 쓰실 수 있어요. 바스에서 쓰실 때는 이 오일 에센셜 오일을 잘게 묻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섞어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포 마사지 하실 수 있어요. 나 통증 있는 곳 있잖아요. 아까 보수행위가 도움된댔죠. 통증 있는 곳 이게 따뜻하게 수건해가지고 거기에 몇 방울 떨어뜨려서 거기에 탁 대가지고 스포 마사지 하실 수도 있고 코막힘, 피부 이렇게 해가지고 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로마, 에센셜 아로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정리작용 그리고 여러 가지 기분을 낼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같은 화장품인데 내가 오늘 아침에 어떤 향에 따라서 이 향이 날 수도 있고 나지 않을 수도 있고 같은 페퍼민트인데 향이 확 날 때도 있고 오늘 좀 덜 나는 것 같은데 라는 게 있어요. 그게 나의 몸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는 라벤더하고 페퍼민트를 꼭
이제 놔둬요. 이런 식으로 이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놔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침대맡에 책상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놔둬요. 그리고 저한테도 전복시키죠. 그리고 벌레 물린데 우리 그 마우스 스프레이 쓰죠? 쓰는데 벌레 물린데 이 넓은 곳에 사용하기 너무 좋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활용하시면 에센셜이 진짜 좋다. 내가 바로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진짜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감기에도 좋으나 다른 작용 오랫동안 작용해야 되는 것들은 먹어서 해결하시고 내가 즉각적으로 코가 뚫려야 돼. 그거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면은 제가 이거 나중에 시향할 수 있는 거 지금 조금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맡아보시고 이렇게 밤이나 이런 로션 등에도 아로마를 해가지고 바를 수 있어요. 이거는 아까 테라피 다들 보신 데 가면 이런 식으로도 체험 가능할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체험은 할 수는 없지만 한번 나중에 한번 발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향할 수 있도록 제가 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물 드리기도 했으니까 선물 드릴게요. 아바에 있으니까 라벤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문제, 이런 문제 내도 되나요? 네, 문제 한번 낼게요. 자, 또 이거는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자, 문제는 생각 안 했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 안녕하십니까. 어떤 안마가 필요하십니까? 라벤더요? 아이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난 아침에 조금 기력을 찾고 싶어. 하는 게 뭐였죠? 아이고. 자, 페퍼민트라고 손 들어봐요. 자, 가위바위보 합시다. 하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두분 가위바위보. 페퍼민트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 오늘 이거 꼭 받아야 되겠어. 가위바위보 하세요. 네. 손들어 저를 이기셔야 됩니다. 안 드신 분들은 필요 없으신 거죠? 자, 가위바위보. 자, 비기거나 지신 분들은 내리시고. 자, 5 가위바위보. 이거 어떤 걸로 드릴까요? 네, 라벤더하고. 라벤더하고 이게 무슨 같은데? 라벤더. 네, 프랑스. 라벤더 하나 남았어요. 라벤더는 이쪽에 나중에 선물에 넣어 놓을게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유쾌한 시간이고 저도 오늘 진짜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요리가 또 그 사이에 너무 훌륭하게 또 완성이 돼서 맛있게 또 드시고 드시고 난 뒤에는 또 행운의 추천 시간 있거든요. 네, 드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뭘까요? 저기 그거 카레 있잖아요. 네. 이게 완성된 건데 농도 한번 보시게 식사하시기 전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이거 한 번만 보고 가세요. 네. 이게 치킨 tikka 마살라인데 요 정도 농도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고기가 한 덩이씩 닭가슴살 고기가 한 덩이씩 덮여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브로콜리 있잖아요. 브로콜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더 데우잖아요. 그럼 브로콜리가 이렇게 다 뭐라 해야 되지? 죽이 돼요. 그래서 이거 이제 콘티크리 카레인데 오늘 마늘이 빠져 있어요. 다진 마늘.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하시면 되고 이거가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완전 토마토 베이스로만 만든 거라서 얘가 농도가 원래는 뻑뻑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처럼 이렇게 들어있는 카레가 아니라 얘는 농도가 좀 뻑뻑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안 됐나? 근데 네.